안녕하세요, 질러볼레입니다. 오늘 제가 지른 제품은요, 중국산 블럭인데요, 18K사의 닌텐도 패미컴입니다. 닌텐도 패미컴은 1983년 7월 15일 일본에서 발매한 가정용 게임기로 패미컴 또는 F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젤다의 전설 등 많은 명작들을 출시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9년에 지금의 SK 하이닉스인 현대전자 산업에서 북미판 NES를 수입해 현대 컨보이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정식 발매한 제품보다는 일본 버전의 패미컴을 많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제품은 타오바오에서 369위안에 구입을 했고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64,000원입니다. 제품 코드는 K1299고요. 블럭수는 2974개로 중대형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지난번 레고에서 NES, 즉 북미판 패미컴을 발매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실제 가지고 논 적은 없는 제품이라 조금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라도 발매를 해줘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레고와 마찬가지로 본체와 TV가 있고요. 레버를 돌려서 실제 화면이 움직이는 기믹이 얼마나 부드럽게 작동할지도 궁금하네요.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TV가 가로 28.2cm, 세로는 안테나까지 포함해서 27.2cm고요. 게임기 본체는 가로 23.5cm, 세로 17.6cm입니다. 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18K 제품은 지난번 동물의 숲 이후로 두 번째인데요. 블럭의 품질은 중국산 블럭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블럭을 자세히 보면 얼룩이 묻어있는 등 중국 블럭 특유의 관리상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게임기 본체를 봐보겠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본 버전 패미컴을 거의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패미컴은 바로 이거죠.
너무나 반가운 디자인입니다. 우선 스티커는 지난번 동물의 숲과 동일하게 데칼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존 레고 또는 일반 중국산 블럭의 스티커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디테일업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붙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손 또는 면봉으로 꾹꾹 누른 후에 천천히 떼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데칼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점이 18K사의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닌텐도 패미컴 본체에는 조작 가능한 버튼이 2개 있는데요. 왼쪽에는 전원 버튼, 오른쪽에는 리셋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리셋 버튼은 누르는 방식입니다. 리셋 버튼은 아래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텐션 유지가 가능한데요. 정면에서 보면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운데에는 카트리지를 뺄 때 사용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카트리지를 올려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동할 때는 너무 윗부분을 조작하면 걸려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살짝 위로 올려서 조작해주세요. 뒤쪽에는 전원, 오디오, 비디오 연결부가 있고요. 양옆에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홀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1P, 2P 두 개가 있고요. 추억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2P 쪽에는 마이크가 있었는데 이 제품에도 마이크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패드 뒤쪽에 있는 품질 합격 스티커까지 있는 건 좀 놀랐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완성도를 올려주는 거겠죠. 하지만 케이블을 표현한 검정색 튜브의 품질은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레고 제품과 비교를 하겠지만 너무 뻣뻣해서 케이블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본체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도 그냥 케이블 홀에 넣기만 하는 게 끝이라서 역시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본판 패미컴은 사용하지 않을 때 본체 옆에 패드를 꽂아 놓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 역시 패드를 넣을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하나씩 넣어두면 뭔가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자리가 딱 맞아 떨어져서 고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건들면 바로 떨어지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트리지는 혼두라가 일명 람보가 들어있네요. 이 카트리지도 참 추억 돋습니다. 바로 게임기에 넣어볼게요. 커버를 열고 쓱 넣으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카트리지나 본체 부분에 잡아주는 부분은 없고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카트리지를 다시 뺄 때는 위로 올리면 바로 뺄 수 있지만 그냥 한번 레버를 올렸다가 빼는 게 또 맛이 있죠. 자, 본체 자체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고에서 북미 버전의 NES만 발매했을 때 좀 아쉬웠거든요. 국내 올드게이머 분들의 추억은 바로 이거죠. 아주 만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레고 제품과 마찬가지로 레트로 TV가 남아있는데요. 그럼 TV도 바로 조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TV를 완성했습니다. 외관만 봐도 너무 이쁜데요. 전체적으로 나무 색상 브릭을 이용해서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 TV 정면 왼쪽에는 명암 조정, 볼륨, 전원 스위치 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채널을 돌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레고는 채널을 돌릴 때 딸칵 거리는 소리를 잘 구현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구현을 하려고는 했는데 제대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레고 제품과 다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TV 뒤쪽에는 비디오, 오디오 잭 등이 있고요. 안테나가 보입니다. 안테나는 높낮이 조정은 안 되지만 이렇게 각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TV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를 이용해서 TV를 들 수는 있지만 조금만 흔들어도 분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양 측면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잡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뚜껑도 살짝 열어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열어도 볼만한 건 없기 때문에 딱히 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레버를 돌리면 작동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만들기 전에는 중국산 블럭이 얼마나 구동을 잘하겠어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잘 작동을 합니다. 캐릭터 이동의 폭이 좀 좁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설계 변경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레버를 돌리는 힘이 기어를 타고 화면까지 전달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블럭 품질이 좋지 않은 중국 블럭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제품을 조립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다시 레버를 돌리면 카트리지에 있던 게임인 혼두라의 첫 번째 스테이지로 추정되는 화면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가격이 6만원 초반대이거든요. 레고로 나온 모델도 아니지만 기존 레고 제품의 NES와 비교해도 가격도 저렴하고 구동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전 레트로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바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레고에서 나온 NES와 비교 영상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시청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염.